좋아. 역시 명품이 좋긴. 상속 집행을 가족한테 맡겨두는 거하고 저희처럼 전문가들이 그냥 다 집행을 하는 거예요. 등기 이전까지 저희가 100% 해드리기 때문에 뭐 상속 분쟁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있는. 안녕하세요. 신탁고수 오윤표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세계 드라마가 최근에 세간에 많이 화두가 되고, 저는 이 드라마가 영국 원작 이렇게 기초로 했다는 점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부의 세계를 통해서 알아보는 재밌는 상속법리하고 가족위험 관리의 필요성,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부부의 세계. 원작이 닥터 포스트죠. 시즌 1과 2가 있고,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에 아마 2를 연결시켜 시작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좌측편에 보이는 것이 인물 관계도입니다. 지선호와 이태호, 그리고 여다경, 이 세 명이 주인공이고요. 그러나 저희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산승계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구성하게 되면 인물도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지선호와 이태호, 이태호와 이준영, 이것이 하나의 패밀리였고요. 그 다음에 엄효정, 이병규, 여다경, 이렇게 하나의 패밀리였죠. 현재로는 이태호와 이다경, 지선호와 이태호가 이혼을 하고, 이태호와 이다경이 재혼을 한 상태. 물론 이다경은 초혼이죠. 그리고 X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논의의 편을 위해서 이병규는 1000억대 자산가, 지선호는 1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고 봤을 때 우리가 상속의 국면에서 어떻게 이 드라마를 봐야 되느냐 이거죠. 지선호를 중심으로 한 자산승계, 가족 스토리에 따른 자산승계와 여병규를 중심으로 두는 자산승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자산승계 관점에서 어떠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 만약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호의 사망 시 상속분,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결혼 이혼 전, 즉 결혼 중에 지선호가 사망했다고 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편인 이태호 1.5, 아들인 이준영 1 해서 1.5 대 1, 이 퍼센트로 바꾸면 60%, 40% 이렇게 상속 배분이 일어납니다. 지금처럼 이혼을 한 상태에서 지선우가 죽게 되면 이태호의 상속권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준영이 100% 상속을 받게 되겠죠. 100억을. 그런데 문제는 이준영이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면 이준영의 후견인이 누가 될 거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지금 지선우는 가족관계가 위로 별로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태호가 이준영을 친권을 부활시키거나 후견인이 되거나 아니면 제3자 후견인을 선임하는 그런 구조가. 근데 문제는 지선우 입장에서는 이준영까지 상속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준영의 재산을 전 남편인 이태호가 좌지우지 통제권을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을 위해서 써버리게 되면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되죠.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이혼하신 분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거나 30세 이하인 경우 걱정하는 포인트고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신탁이라는 장치가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병규가 사망할 때 상속분 좀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엄효정과 딸 여다경이 60%, 40% 이렇게 상속이 일어나게 될 거죠. 이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당이 제대로 재산관리가 부족하다, 내지 이 사위인 이태호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뭔가 장치가 필요하겠죠. 근데 1과 2, 즉 여병규 여사는 이태호한테 넘어간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준영한테도 넘어갈 수가 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통 사람들은 예측하지 않을 텐데 상속의 법리상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승계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러한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위험 관리들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놓으셔야 되죠. 이것이 영국식 모델입니다. 자, 차근차근 가보면 여병규 사망 시 상속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 40%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여병규 사망 전에 여다경, 딸인 여다경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사망했다. 이럴 경우 상속분 어떻게 될까요? 여다경의 상속분에 해당되는 40%가 이태호와 X한테로 다시 대습 상속이 일어나죠. 그래서 24%가 이태호, 16%가 X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X는 이병규 입장에서는 자기의 혈통 쪽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태호한테 넘어가는 이 재산 문제가 있죠. 이태호가 싫다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장치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망 시점이 하나만 바뀌어도 이렇게 상속의 법리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태호가 싫다면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보면, 자, 그냥 순차적으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의 법리상 상속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병규가 돌아가시고 먼 훗날 여다경한테 재산이 넘어가죠. 여다경이 죽게 되게 되면 이태호와 X한테로 재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문제는 이태호가 죽었을 때 이태호의 재산이 X한테도 가지만 전 지선우와의 사이에 난 이준영한테로 재산이 넘어가죠. 여병규라는 이분이 봤을 때는 죽은 없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죠. 만약에 사유가 싫다면 결국은 여다경을 통해서 이태호까지 넘어가는 두 번째의 상속 실초,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싫을 거고요. 만약에 사유가 좋다 하더라도 이준영한테 내려가는 세 번째 상속은 절대로 싫어할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영국의 신탁을 공부를 했을 때 2와 3 또는 3이 싫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것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가족보호 신탁이라고 Family Protection Trust라고 자녀의 이혼이나 조기 사망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신탁을 만드는 거예요. 조기 사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 사망했을 때 상속이 향후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방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신탁을 활용하는 게 영국인들이 일상화된 예고요. 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미국의 혈통 신탁, 이 내용도 저희가 기존에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보시면 생길 수 있는 가족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에 둔다. 이게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런 고민거리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